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는데요. 나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3%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는 그래도 상승률이 1.5% 중반대로 나타난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중심에 있는 테슬라 역시도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1,832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는 1.42% 강세를 보였습니다. 3,87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이후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13,07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퍼센트를 보면 3.69%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지수 역시도 이 훈풍을 받고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을 했고 또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코스피는 다시 3,000선을 내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요즘 계속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45% 강보합세 보이면서 2,98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3%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00선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0.77%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0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59종목이 오르고 있고 34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7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9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어떤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22억 원, 기관은 138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306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33억 원, 기관은 22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88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불을 켠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뿐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출시한 네오 QLED가 영국 IT 유력 매체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밤에 테슬라는 19%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 모두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 10개 종목 내에는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좋습니다. 특히 LG화학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은데요. 4.4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는 2.04%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 형성하지만 그래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서서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고성능 라인업인 SUV 코나 N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베일을 벗으면서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더니 이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마트와 손을 잡고 이커머스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에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면요. 지금 0.85%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17만 8,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실적 호조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주가는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그래도 1%대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1분기에 LG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존의 1조 1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LG전자도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성구화학입니다. 성구화학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29.8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6,07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성구화학의 경우는 윤석열 테마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정선 대표이사가 파평윤 씨의 종친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카카오게임즈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HLB, 시즌 그리고 알테오젠 모두 잘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마감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기대감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거의 1%에서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펄어비스는 어제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신규 지역인 카마실비아를 업데이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 덕분에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만 7,3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진 L&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는 공장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텐진에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증설하는 소식입니다. 특히 중국 텐진 공장 증설이 이 테슬라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진 L&D는 LCD와 2차 전지 부품 업체입니다.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주가는 17%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4,235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센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쿠팡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쿠팡의 협력 소식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급등세는 굉장히 큽니다. 1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코리아센터의 플레이 오토 서비스와 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는 지금 1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테크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에 탑재되는 파워 아울렛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온테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는 지금 장 초반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1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는 우리나라의 상업용 드론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온테크는 내년부터 드론 납품을 시작을 하는데요. 초기에 진입하는 그런 업체인 만큼 상업용 드론 시장 성장의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섬유, 의복과 화학, 의약품, 의료, 정밀, 서비스 업종에서 전거래일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와 건설업, 은행, 보험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장비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제약, 금속,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에서는 1에서 2%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출판 매체 복제와 운송, 섬유 의류, 디지털 콘텐츠, 기타 제조 업종에서는 1%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LG화학과 카카오, SK하이닉스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 SK이노베이션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셨어요? 네. 네. 미국 시장. 미국 테슬라가 19% 급등해서 이거 열심히 봐야죠. 당연하죠. 네.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표정도 밝으시고 네. 또 오늘 노란색 병아리처럼 주린이 네. 병아리처럼 네, 주린이처럼 네. 배우겠다는 의지. 다시 주식을 네. 다시 시작하는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접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의지를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다지고 있는데 또 하나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모주 청약이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상반기 IPO 대어로 손꼽히는 종목이죠.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 마감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굉장히 좀 흥행하고 있어요. 네. 올해 대어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네, 작년에 맞아요. 많았다가 네. 올해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 첫날에 14조 원이 넘었습니다. 오, 어제 바로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오늘이 마감이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신청받은 뒤에 네. 오늘까지 이틀간 청약을 마무리하고 야, 이 청약 경쟁률이 6개 증권사 통합 75.87대 1입니다. 그러니까 오, 75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된다. 꼭 이런 건 아닌데 배정을 받으니까 주식 수로 배정 받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는데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청약 증거금이 지금 SK 바이오팜과 빅히트를 뛰어넘었다면서요? 네, 14조니까 네. SK 바이오팜이 5조였고요. 그리고 네. 빅히트가 8조였어요. 진짜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쵸. 근데 둘 다 이게 다 세 개 종목 다 첫날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네, 첫날에 이제 그런데 이게 와, 두 개를 합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하죠. 빅히트 그러면은 뭐 방탄소년단 BTS에서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진짜 대단했던 게 그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만뒀었죠. 맞아요. 네, 그 대거 퇴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거보다 지금 2배, 3배 가량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줄퇴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네. 됩니다. 아무튼 SK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분들 퇴사 안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또 그렇게 퇴사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SK 바이오팜. 회사 걱정까지 하시네요. 그쵸. 이게 왜 네. 그러면은 순진한 개미들이 들어가지고 네. 직원들은 다 팔고 나가고 결국 물량 떠넘기게 돼버리면은 네. 그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만 손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근데 14조면은 그렇게 빅히트랑 SK 바이오팜보다 높은 수치고요. 다만 이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높진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6조대였어요. 그래서 네. 카카오의 그 자회사죠. 카카오 게임즈 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보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빅히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좋은데 네. 그래서 좀 의아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요.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게임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 건수가 126만 건, 네. 굉장히 많았고 다른 작년에 그 종목들에 비해 견주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증시 예탁금도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간의 이 흥행몰이를 하다 보니까 네. 주식으로 좀 관심이 지금 집중되면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예탁금이 67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62조 가량이었는데 네. 5조가 늘었어요. 5조가. 오, 고세. 네. 야, 그래서 갑자기 또 주식으로 또 채권형 펀드에서 또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네. 뭐 그러면서 돈이 약간 현금 흐름이 다시 좀 주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거든요. 네. 청약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돈이 몰렸다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지속적인 거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아무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뒤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뭐 청약 시장 대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야 이런 예탁금이 예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에 1월에 네. 있었던 뭐 74조 원 뭐 이렇게 다시 올라서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상장 이후에는 주가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2018년에 7월에 SK 케미칼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독감이나 백신, 뭐 대상포진 백신, 그리고 수두 백신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독감, 대상포진, 수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CMO 그리고 CDMO 이런 사업들의 본격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와 생산 이쪽의 경쟁력도 부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폐렴 구균 백신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 이후의 주가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대가 너무 크면은 또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빅히트나 SK 바이오팜도 상장 이후에 좀 떨어졌었죠.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교촌 같은 경우도 그랬고 카카오 게임스도 좀 떨어지는 대부분이 이제 상장 초에는 따상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는데 네. 상장하고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공모주를 참여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주는 이제 어쨌든 싸게 사는 거니까 싸게 사고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은 뭐 네. 75대 1 이렇게 몰리면은 첫날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네. 높은데 부동산도 그렇듯이 뭐 부동산도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이런 거.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듯이 아파트 분양할 때 처음에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은 그 프리미엄 피 가격보다 더 낮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피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피를 프리미엄으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중요한 거는 확 올랐다가 네. 상한가 찍었다가 따상 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줄줄 내리 빠지는 약간 이런 빅히트가 그랬었죠. 네, 다 그랬어요. 작년에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고정된 패턴인데 근데 이게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고정된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더 올라갈까 봐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주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주식수를 많이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걸로 막 엄청난 부자 된다 이런 거는 좀 노리기 힘들 것 같고 맞아요. 다들 또 몰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높을수록 많이 배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배정 방식도 좀 바뀌고 했지만 네. 그래도 이걸로 막 네. 대박을 노리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용돈벌이로는 용돈벌이. 네. 쏠쏠하다. 용돈벌이 뭐 오늘 뭐 술 한잔 사 먹고 이런 뭐 저녁 근사하게 뭐 회 먹고 이런 거는 쏠쏠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큰 돈이 아니면 막 10억, 100억 이 정도 넣는 거 아니면은 네. 좀 힘들고요. 그리고 첫날에 상장 첫날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상장 첫날에는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게 또 공모주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그리고 상장 저는 원래 공모주를 원래부터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예전부터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주가가 이렇게 상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 네. 내가 만약 CEO다 그러면은 제가 CEO인데 100%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가족 기업이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뭐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상장을 왜 할까요? 굳이 나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네. 왜냐면 배당도 꾸준히 챙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주가가 성장하면 장외 시장에서도 팔 수 있는데 네. 아니면 블록딜로 통해서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장하는 이유는 자기 주식을 팔기 위해서 상장하는 거거든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100% 본인이 갖고 있다가 네. 이거를 법인 공개,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물론 기업 경영 방어 때문에 51% 갖고 49% 파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49%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거 100% 갖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물량을 좀 떠넘기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처음에 상장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좀 별로 좋게는 안 보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또 기업 데이터가 5년 10년간의 데이터가 기업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IPO를 신규 상장하는 데는 물론 이 회사가 20년 된 회사 이런 것도 많잖아요. IPO 회사. 예전에 삼성생명이 그랬는데 신규 상장할 때부터 1위였어요. 업계 1위였는데 네. 그 전에도 10년, 20년간 해왔지만 이건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에 상장 이후에 접근하는 거 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기업 공개되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청약이 오늘 오후 4시에 마감이 됩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심이 집중된 종목인 만큼 저희가 오늘 다뤄봤는데요.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몇 년간 제약 바이오 매출 1위를 지키던 유한양행이 셀트리온에게 자리를 내줬죠. 네, 맞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확 올라섰어요. 네. 확 올라서가지고 지금 원래 유한양행도 좋은 회사죠. 유한양행도 굉장히 뭐 기업 가치적인거나 경영자 마인드 다 좋은 건데 네. 셀트리온이 이번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유한양행이 1위 됐다가 뭐 셀트리온이 올라섰다. 근데 셀트리온만 올라선 게 아니라 네. 셀트리온 형제가 같이 올라섰어요. 삼형제. 네, 근데 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네. 두 개만 두 명만 개만요. 올라왔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 기업만 올라왔고 셀트리온이 이제 매출 2조 원 시대를 네. 곧 열게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조 6,200억 원 가량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유한양행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제1공장 증설 이런 것들도 성공적이고 생산 효율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시면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11곳이 매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업력이 100년이 넘는 제약업계에서 지난 2014년 이후로 매출 1조 원이 기업이 나온 이후 불과 6년 만에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조 클럽에 입성을 한 걸로 지금 들리는데요. 그럼 또 어떤 기업들이 1조 클럽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2위, 그리고 네. 유한양이 3위였죠. 자, 그 밖에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 녹십자, 녹십자 네. 한미약품, 그리고 광동제약, 그리고 한국콜마, 뭐 대웅제약, 종근당 이렇게 있습니다. 다 1조를 넘는 네. 이런 기업들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중 첫 매출 1위를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4년에 1조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 업계에서 처음이었는데 유한양행이 네. 야, 그 뒤로 6년 만에 11개나 막 이렇게 많은 올라서니까 기업들이 네. 야, 이거 뭐 또 6년 뒤에는 뭐 20개, 30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의 매출 또 봐야 되는데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매출이 1조 1,600억 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도 괜찮죠. 삼성바이오도 글락소미스 이런 것들 되면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아무래도 이 사태 자체가 코로나19 사태가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코로나19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시젠이잖아요. 네, CJN이 엄청난 성장을 거뒀죠. 네. CJN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그 작은 기업, 중소기업이었는데 네. 이 완전 대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1년 만에, 그것도 1년 만에. 그래서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성장을 보인 게 CJN이고요. 네. 다른 뭐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이런 회사들은 10년 전에도 대기업이었어요. 그렇죠? 비교적 빨리 올라선 게 셀트리온이고 그리고 셀트리온보다 더 빨리 올라선 게 CJN입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 CJN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난 회사인데 네.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고 매출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9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1년 만에 9배가 성장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회사 기업을 분석할 때 재무제표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전년 대비 20% 성장하면은 고성장주라고 불려요. 네. 진짜로 영업이익률 10% 20% 매출 10% 20%만 두 자릿수 성장률 두 자릿수 20% 성장하면은 야 이거 엄청난 성장이다 고성장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9배나 1년 만에 9배나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그냥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겁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2,915% 증가했어요. 그래서 엄청 증가했네요. 엄청 네. 증가했죠. 왜냐면은 100% 증가한 게 2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900%면요. 이거는 30배가 증가한 거예요. 30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잭팟이고 네. 이거 GC 녹십자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원래 좀 유명하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업들 녹십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게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셀트리온과 CJ는 갑자기 올라서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제약 바이오 업계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를 못했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이슈를 다뤄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 코스닥이 증시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뭐 오늘은 900선으로 다시 회복을 했지만 네, 맞아요. 어쨌든 지금 900선 간신히 걸터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올해 초에 1000포인트까지 넘어섰는데 1000포인트 대비하면 10%가 빠진 수치거든요. 맞아요. 오늘 올라섰다 하더라도. 그래서 네, 원래 코스닥이 이 시총 상위권이 다 바이오 기업입니다. 맞아요. 셀트리온, 그렇죠. 헬스케어 등등 뭐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불나방처럼 잘 된다 싶을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창업도 잘 된다 싶으면 대형 카스테라 창업 막 해가지고 다 나도 망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네, 들잖아요. 근데 절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핫할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뜨겁고 달아오를 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안 된다 그러고 좀 무시하고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흐름이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유행이 돌고 돌듯이 역사도 순환되고 토인비 역사관에 의해서 네. 이게 순환됩니다, 여러분들. 역사관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겁니다. 맞아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네. 좋은 것은 버리고. 네. 근데 이런 것들 결국은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제약바이오가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인간이 이제 수명이 한정돼 있고 옛날에 진시황은 네. 평생 살고 싶어서 100살, 1000살 1만 년을 살고 싶어서 영생을 하고 싶어 했죠. 그게 진시황의 욕구가 인간의 욕구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수명을 늘리고 싶으면은 진시황처럼 영생을 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약 바이오 회사를 계속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성장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산업에서 키워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안 된다 싶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천시받고 있을 때 요즘처럼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 가치가 좋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망하지 않고 3년, 5년 뒤에도 여전히 1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막강하거든요. 뭐 트럭시마나 아니면 램시마 등등이 업계에서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제도 말했다시피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미까지 올라서는 이런 셀트리온의 놀라운 성장률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또 셀트리온은 연구 개발 R&D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을. 네. 매수해도 괜찮고 셀트리온은 뭐 많이 말씀드렸고 이 외에도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동아소시홀딩스는 이제 동아제약, 네. 동아제약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동아제약 그러면 바카스죠. 바카스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이 장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제약 관련해서도 동아제약 꾸준히 팔리고 있어서 동아소시홀딩스 괜찮고요. 또 휴원스 글로벌은 보톡스 업계로서 해외 시장에 또 개척을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메디톡스 뭐 이런 다음으로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제약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또 저평가돼 있어요. 이 동아소시홀딩스와 휴원스 글로벌은 저평가되면서도 실적이 좋습니다. 부채도 얼마 없고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쌀 때 업계가 쌀 때 들어가면 다시 업계가 붐이 일면 다 같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종근당 이런 회사들은 20년 전, 10년 전에도 대기업이었는데 10년 뒤에도 대기업일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왜냐면 이 회사들은 보수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망하지 않아요. 예전에 STX 그룹처럼 몰락의 길을 걷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은 놀라운 성장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한국전력처럼 안정성을 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함께 동아소시홀딩스, 휴원스글로벌, 셀트리온 이 정도가 지금 옥석가리기에서 판별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약 바이오 업계 전반이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세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는 송쌤, 댄센, 에어로빅스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26만 8천 원 매수했어요. 비중은 6%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22%입니다. 더 담아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실적도 전망도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더 하락하는 듯합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금호석유 21만 2,5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20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탄탄한 기업 배당도 3배나 늘린다. 오, 배당을 많이 늘리나 보네요. 네, 배당은 원래 그렇게 많이 좋은 주식은 아니었는데 네. 배당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오. 이제 배당이 네. 예전에는 이제 1,500원 정도였거든요. 한 주당. 네. 근데 갑자기 4,200원으로 늘렸어요. 자, 그래서 3배, 약 3배 가량 이렇게 그러네요. 늘려놨기 네.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은행 대신 넣어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고 이 회사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에요. 탄탄한 기업이라서 PBR도 1.96밖에 안 되고요. PER이 7.43. 굉장히 저평가되고 자사주가 18%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8.16%나 보유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양호해요. 네. 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26%나 소진율 갖고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 이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좀 빠지는 거는 요즘 그 석유화학 종목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석유화학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빠지는 흐름이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은 또 지금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전략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캐시카우인, MB, 라텍스 등 이런 기존 사업에 대한 대규모 증설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예상 투자액이 3조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럼 금호석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차트인데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3월 지난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5만 원, 4만 원대였는데 27만 원 이렇게 올랐으니까 5배 이상 오른 겁니다. 5배 이상 올라서 약간 눌림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좀 약간 비싸게 사신 건 있어요. 26만 8천 원에 사셨는데 네. 다만 좋은 거는 지금 비중이 6%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괜찮아요.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 감히 뭐 더 늘리라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비중이 6%인데 이 기업은 원래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는데 지금 당장 비중 늘리시기보다는 네. 제가 땡겨 볼게요. 땡겨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빠지긴 빠졌는데 이게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약간 반등하지만 네. 저는 19만 원 선, 19만 원 선에서 1차로 추가 매수를 해봄직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 갖고 있으니까 한 6%더 늘려서 12%까지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 그냥 쭉 가져가시면서 뭐 3년, 5년에도 괜찮은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금호석유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배당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송쌤 댄센 에어로빅스님께서는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가격 선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코너인 송범선의 시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송범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관심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관심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매일 눈으로 포착된 종목은 네.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또다시 뭐 들고 거의 왔는데요. 국민주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주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요? 미국 가전 시장에서 네. 가전 제품 시장에서 5년 동안 5년 동안 1위를 달성했어요. 가전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 가전은 LG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사실 뭐 있긴 있죠. 그런 분도 네. 있고 가전 삼성이다 이게 분분해요. 네. LG랑 삼성이랑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네. 거의 비슷비슷하고 매출도 막 둘 다 잘 팔려요. 그래서 우월을 가리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야 미국 가전 제품 시장에서는 네. 삼성전자 압도적인 압도적으로? 5년, 네. 5년째 1위예요. 와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보면은 인구만 딱 놓고 봐도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3억이에요, 3억. 일단 그렇죠. 인구수가 네, 인구수가 엄청나죠. 3억이고 네. 미국이 더 씀씀이가 더 커요. 왜냐하면 거기 GDP가 더 높기 때문에 네. 돈도 더 잘 벌고 그 개인 1인당 GDP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게 잘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3억 인구를 대상으로 1위를 5년째 달성한 이건 진짜 굉장한 거고요. 네. 이게 진짜 2016년부터 5년째 1위를 달성했는데 요게 진짜 근데 올해 이게 더 압도적으로 올라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미국에도 미국이 비포스크 비스포크 비스포크예요. 네, 비스포크 이거를 홈으로 확대하거든요. 근데 비스포크를 확대하는데 네.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스포크가 맞춤형 이 가전 제품입니다. 맞춤형. 그러니까 가전 집에 제품, 네. 그 가전 제품이 많잖아요. 네.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 가전 제품이 많은데 다 떨어져 있죠. 네. 냉장고면 냉장고, TV면 TV, 컴퓨터면 컴퓨터. 이거를 하나로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진짜 맞춤형으로 그냥 올 세팅하는 거죠. 집 전체를 다. 네, 그거 굉장히 네. 보기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다 하나로 통합되니까. 네. 야 이런 거를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이 올해 비스포크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 세트로 팔아 먹는 거죠. 네. 자, 그 비스포크의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새롭게 라이프 스타일 구현 가능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새 제품을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은 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한 번 사면은 어떤 핸드폰은 좀 싸구려 거 싸면은 네. 막 1년 만에 바꿔야 되고 6개월 만에 네. 바꾸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고장 나가지고 금방 고장 나고. 저도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그쵸. 네. 좋은 핸드폰, 좋은 물건을 사면은 뭐 5년, 10년 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더 우리 이 삼성전자가 비스포크를 통해서 고객 친화적으로 한 번 사면은 진짜 오래 쓸 수 있도록 5년,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만든 새 제품을 안 사도 되는
이런 게 아주 강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17종을 발표했는데 뭐 냉장고, 식기세척기, 정수기, 세탁기 뭐 등등 뭐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냉장고부터 뭐 발표를 했는데 냉장고 그 문 안에 얼음 그거 하는 게 그 정수기가 또 달려 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혁신적인 이런 것들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이거 홈쇼핑하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아무튼 좋아요. 좋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지금 5년째 1위를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기록하고 원래 비스포크 안 할 때도 1위였는데 네. 이거 해가지고 더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선 것이다. 비스포크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마련했거든요. 체험할 네.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이 좀 잘 살아야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좀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6년째, 7년째 계속 삼성이 압도적인 비스포크를 통해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기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삼성이 요즘 최근에 좀 눌렸는데 내가 눌렸는데 96,000원 갔다가 81,000원대죠. 지금 굉장히 싸요. 쌉니다, 그냥. 싸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싸게 구입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그런 거 좋은 것처럼 TV도 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 싸게 사면 좋듯이 삼성전자 주식도 싸게 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1위 달성한 기업을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 시장에서도 호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인데요. 5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1위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주가는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눈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장 마감에는 조금 더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